이렇게 각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세계 이마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진요한 본부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마트 DT 본부를 맡고 있는 진요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인 프로덕트, 피플, 프로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때 세 가지 부류의 회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존 시장에서의 비효율,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의 페인을 관찰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신을 한 회사들, 즉 디지털 디스트럽터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디지털 디스트럽터의 대상이 되는 기존 시장에서의 강자들,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애자일 기반의 이런 개발에는 취약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 강자고 위기에 처했지만 이런 DT 전략을 잘 수립하고 수행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회사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업에 있는 DT를 추진하는 임원이나 구성원들한테 어떤지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DT를 시작했을 때 AI가 그 중심에 있을 거고 AI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면 비즈니스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지난 수년간 DT를 추진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AI를 넘어서 그 회사 전체에 나아가서는 고객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혁신이 되려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요소인 프로덕트와 피플과 프로핏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덕트 센츄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존 시장의 강자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했던 IT,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애자일한 서비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위주의 비즈니스가 수행되는 곳에서 AI 및 DT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결국 사람이 인발브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DT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아서 큰 투자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 IT 시스템부터 비즈니스 밸류까지 그 작은 변화들이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프로덕트, 피플, 프로핏에 대해서 그 연관관계를 좀 그려봤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DT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임원을 선임하고 조직한테 미션을 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그다음 분기별 계획, 월별 체크들을 통해서 많은 혁신의 모습들을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프로덕트이 중심에 있지 않은 이러한 사람의 변화들만으로는 결국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프로덕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에 대비되는 말로 프로젝트이라는 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한 100년도 이상 전에 그런 매스 컨스트럭션, 즉 건물들, 댐들, 교량들을 건설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수년간 되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플랜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공사 기간도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도입했던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놀랍게도 10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도 여기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고 결국 컴피팅 해야 되는 부분들은 프로덕트 중심, 즉 퍼펙트하지 않지만 작은 사이클을 만들고 외주 위주에서 내자로 바뀌고 캐펙스로 인해서 IT가 자산이 되지 못하지만 오펙스로 바뀌어서 이것들이 결국 사이클을 돌게 되는 그러한 재무적인 관점 변화까지 요구되는 것이라서 쉽지 않지만 이게 가장 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장표는 프로젝트와 프로덕트를 일러스트레이션하는 다른 그림인데요. 빨간색이 보통의 프로젝트 방식입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DT를 하겠다,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당 회계 연도를 넘어서 런칭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임원의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좀 수용이 힘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방식을 선택하지만 종국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프로덕트 영역, 즉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교육, 그다음에 자체 개발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결국 시장에서의 그 수용도와 고객의 선택은 프로덕트 기반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거북이라고 생각했던 프로덕트 기반의 회사들이 어느 날 포뮬러 1에서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스피드의 차이 때문에 이런 프로덕트의 혁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이마트에서 프로덕트 사이클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4가지 레이어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고요. DT본부 외에 다른 비즈니스 부서들의 구성원들까지 포함된 이런 미션 중심의 프로덕트를 저희들 런치하였고요. OKR과 6페이지를 통해서 위클리 리뷰를 하고 있고, 프로덕트 오너로 일했던 IT 기업의 인력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조직구를 변화시켰습니다. 인프라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그 중심에 서서 많은 레거시 시스템이 있지만 쉽고 빠르게 적은 인력으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고요. 데이터 인텔리전스도 모델 중심보다는 퀵윈 중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쓰려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점포가 저희의 터치포인트인데 거기서 현재 쓰고 있는 서비스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필수 인력들을 저희들이 채용하여 이런 프로덕트 사이클을 시작을 하였고 MVP를 정의하였습니다. 전통 산업에서 프로덕트 서비스는 굉장히 팬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마트 혹은 마트를 생각했을 때 DT를 추진한다니까 거기서 어느 날 로봇이 나오고 엄청난 자동화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DT의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넷플릭스의 초창기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이 경험을 했는데요. 블록버스터가 강자였고 저희가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를 빌리고 집에서 깜빡해서 반납을 안 하면 연체료가 30불 이상 되는 경험을 했는데, 넷플릭스의 초창기에 고객이 갖고 있는 한 반납하지 않아도 연체료가 없는 그 하나의 혁신을 가지고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이클은 대부분 다 사람이 에디팅하고 DVD를 사람이 발송하고 고객이 우체통에서 픽업해서 플레이어에 넣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냥 오프라인의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 즉 DVD 탐색과 주문, 고객 피드백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결국에는 2006년도에 스트리밍을 도입했던 그런 넷플릭스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저희 이마트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MVP의 첫 번째 사례로 이마트의 행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마트에 가시면 이런 가격 할인, 담을수록 이득,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MD, 점포, 마케팅 포함한 많은 오퍼레이션이 수반됩니다. 데이터 분석하지만 전체 관점에서의 효율화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가 분석과 계획 수립을 하고 제조사 협의를 한 다음에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을 하면 발주와 오더를 내리고 또 점포에서 진열을 하고 또 고객들은 여기서 행사로 싼 가격에 살 수 있지만 피드백을 실시간에 듣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기로 입력하면서 많은 에러들이 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이클에서 아까 넷플릭스 케이스처럼 전체가 다 바뀌지 않고 스틸 바이어들이 점포에서 구성원들이 들어있지만 중심의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바이어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분석 기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조사 협의할 때도 그런 인텔리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시스템 등록의 자동화, 오더의 자동화를 통해서 OP를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사이드에서도 저희들이 메시지나 앱을 통해서 개인화를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AI 기반의 행사 고도화라는 전사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실행하였고요. 지난 8월에 왕십리점 한 점포를 A/B 테스팅할 수 있는 테스트 점포로 저희들이 픽업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보시면 AI 추천의 단독 행사라고 전자 쇼카드가 나와져 있습니다. 비슷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다른 비교 점포들을 저희들이 선정하여
정말 더 잘하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의 측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미료와 제지의 행사들을 더 효율화하였는데요. SKU를 55% 이상 감축하지만 전체 매출은 줄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단지 1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IT 시스템과 기존의 영업 운영 방식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역할은 정말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 이마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 체인의 저 밑단에 있는 ERP 코어, 구매, 물류, 점포 OP, 재무회계들의 ERP 시스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했고, 정보계에 해당되는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만드는 MLOps, 데이터 서비스 엔지니어링 영역들을 빠르게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점포 구성원, 본사 구성원, 그 다음에 고객들이 쓰는 터치포인트에 서비스가 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나 새롭게 만드는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데브옵스 할 수 있는 툴로 애저 데브옵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본사의 구성원, 점포의 구성원, 다른 팀장, 관리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덕트 센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만 전사적인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서 이런 프로덕트 사이클을 만들어서 결국 본사의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DT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국 문제는 타 부서에서의 이런 DT에 대한 어떤 같은 KPI, 그다음에 협력들에 관련돼서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 존 컨플릭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위에 두 개, 즉 세일즈 영업부서, DT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 기여에 해당되는 거고, 랩스나 AI 부서 혹은 HR 마케팅 부서들은 보통의 비용의 부서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세일즈 영업부서가 커밋 컬처를 가지고 분기별로 매출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보통의 롤플레이를 생각해 보시면 HR, 재무, 마케팅, IT 분석들은 이러한 세일즈 영업부서들이 hit the number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역할들. 그리고 보통의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 요소가 나왔을 때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요즘 같은 게 메타버스 등이 나왔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인큐베이션 존에 넣습니다. 비용이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비티를 기대하는 부분이죠. 근데 DT를 추진할 때 간혹 크리에이티비티 존에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DT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의 비즈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왼쪽 위에 해당되는, 초기에는 비용이지만 결국 매출의 구성을 디지털 기반의 BM을 만들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커맨딩 컬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DT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외부에서 채용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마케팅 혹은 IT 혹은 분석가들이 DT의 부서로서 협조만 했었는데 갑자기 커맨딩 컬처가 되는 부분에 존 컨플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전사적인 그 얼로케이션과 탑 레벨의 인도스먼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마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전사 TF를 DT 중심으로 주도를 하고 다른 사업부에서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KPI를 공유하고 계속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는 툴 자체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로 바꾸는 그런 혁신을 현재 이마트에서는 추진하고 있고요. MS 팀즈, 아까 말씀드린 애저 데브옵스들은 올해 6월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MS 팀즈를 통해서 문서의 간소화, 그 다음에 미팅들을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같은 인터페이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도입해서 아직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숫자처럼 정말 많은 구성원들이 이질감 없이 잘 도입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접속 비율도 이미 모바일이 50% 가깝게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팀즈 타운홀의 스냅샷인데 전체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30명이 넘는 구성원이고 3개의 다른
로케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즈 타운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버추얼 클래스에서 모여서 좋은 발표를 했을 때는 썸즈업을 하고 하트를 날리고, 보통의 타운홀 할 때 질문 많이 하지 않는데 팀즈 타운홀에서 채팅으로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이마트에서 많은 혁신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점포에 있는 구성원들, 본사에 있는 바이어들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이러한 일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변화들이 현재로서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들로 하여금 정말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DT본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협조를 할까? 그게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줄까에 대한 생각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애저 데브옵스를 조금 더 자세히 도식한 그림입니다. 그 프로덕트 오너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 기존의 기능 위주의 팀 단위에서 기능과 미션을 조합한 매트릭스 구조를 만들었고요. 자칫 매트릭스 구조에 있을 때 구성원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리포트를 해야 될지, 어디가 좀 더 중요한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얼라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칸반보드, 애저 데브옵스, GitHub, MLOps, 팀즈옵스까지 전체 저희들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기획부터 개발, 모니터링들이 이러한 애저 데브옵스 툴 안에서 되기 때문에 이 시미스한 하모니가 이런 변화들을 하지만 전체의 중심축을 잡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eople Century라고 말씀드릴 때 Another People은 결국 고객인 겁니다. 고객들이 저희들의 DT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혁신을 체감하셔야지만이 저희들이 그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앱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는 이머니라는 그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버추얼 커런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마케팅을 할 때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트클럽, 와인클럽의 가입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한 버티컬 서비스를 이마트에서 찾는 그러한 디지털 고객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을 혁신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오프라인의 퍼널을 생각해 보시면 마케팅의 퍼널인 인지, 흥미, 검색, 그다음에 구매, 그다음에 다시 공유하는 그 퍼널에서 사실 윗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매스 마케팅이 많이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영수증 데이터가 정말 리치하고 좋지만 혹시 고객들이 더 이상 이마트를 오지 않았을 때 왜 오지 않았는지, 어떤 마케팅 퍼널에서 고객들이 실망했는지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올해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로서 보시면은 이마트를 사용하면서 앱을 매장 오기 전, 매장 왔을 때, 매장 온 후에 사용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의 마트 방문 횟수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객단가도 47% 더 많음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저희로 하여금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이걸 디지털하게 관계를 맺는 게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DT의 고객 관점에서 전략의 하나의 키워드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서 커스터머 디지털 릴레이션십으로 바뀌어야 되는 CDR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전반적인 혁신과 결국 나아가서는 옴니 공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덕트 센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 레거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자일한 조직 문화, 개발 속도,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결국 기존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AI 기반의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들이 사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타 부서와의 조율, 전사적인 KPI 셋업들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 고객단의 혁신을 위해서 커스터머 디지털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핏 센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간과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DT라고 했을 때 기존에 없었던 역량들을 만들고 그러한 내재화, 그러한 교육,
그러한 변화들을 사실 측정 가능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DT의 리더들이 회사 얘기할 때 다른 부서에서 이해를 못하고 어쩔 수 없고 좀 기다려야 되고라는 말들이 잘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IT 시스템 투자부터 어떠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드는지 from day one 설계를 하고 부분적이라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Scale is Matter라고 써놨는데 Zero to One 이라는 책도 있지만 거의 제로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작은 MVP를 합니다. 0.1을 만듭니다. 0.1을 만드는 게 DT 조직한테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지만 사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컨플릭이 안 날 수 있지만 컨플릭이 안 난다고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레슨을 생각해 보면 0.1에서 그 다음을 0.11, 0.12 이렇게 굉장히 작은 스텝들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리더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0에서 1을 만들 수 있을지 MVP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큰 사이즈의 비즈니스에 이런 새로운 혁신들이 스케일하게 적용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협업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해드리면 굉장히 아이스버그 같아요. 저 이마트의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고객과 점포라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들, 그 아래 밑단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투자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이클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이지 않는 프로덕트 사이클은 계속 애자일하게 돌아가서 진화 발전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마트에서 어떤 큰 변화들이 있지 않으면 밖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변화를 못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역의 활동들이 고객들한테 어떠한 밸류를 주고 있는지 저희 측정하고 비즈니스 넘버랑 맞추고 점포에도 후방에 노후화된 후방의 어려운 OP들을 개선부터 나아가서 고객들이 점포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러한 혁신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덕트, 피플, 프로핏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많은 디테일 고민하시고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덕트 영역에서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덕트이라는 데피니션과 보이지 않지만 그런 노력들이 현재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시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캐펙스에서 오펙스 전환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존 컨플릭트입니다. 문서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잘 될 수 있지만 실제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 간에는 아무래도 지향점이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와 어떤 컨플릭트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에서 이 부분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물꼬를 틀지 전사적인 얼라이먼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핏입니다. DT에 투자를 하고 1년, 한 2년이 지나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뭐가 변했지? 아직 마트는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물음하기 전부터 DT를 투자한 순간부터 오너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새로운 혁신들의 변화들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에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 투비 모습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있어서 치열한 고민과 논쟁과 이런 협의들을 초반에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숙제가 되고 있고 수년간 DT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엄청난 멋진 얘기를 더 할 수 있지만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유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바라기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더 결실을 맺었고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들 나아가서는
업에서의 그런 혁신의 진앙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프로덕트, 피플, 프로핏의 관점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시고 밸런스 있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변화를 인식하게 되고 데브옵스 환경 구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의 디지털 경험을 혁신하는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